오늘은 우리 아이의 자존감과 자아성장감을 높이는 방법을 감정 묵살형 부모님들은요 어떠한 스타일이시냐면은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네?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얼른 아이를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 뭐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고 이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아이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감정 코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심리상담센터 원장 윤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자존감과 자아성장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7가지의 감정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 7가지 감정이 무엇이냐면요. 분노, 슬픔, 혐오, 경멸, 두려움, 놀라움, 행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한 것은 똑같은 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 다른 감정을 봤을 때 일어나는 나의 감정, 이것을 전문 용어로 메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감정을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성인이 돼서 독립할 때까지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감정 표현 연구에 있어서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감정 묵살형 유형과 감정 코칭형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 묵살형 부모님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감정 묵살형 부모님들은요, 일단 본인 스스로도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정말 크게 나타나는 감정이 아닌 이상 세세하고 소소한 이런 작은 감정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안에서도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세세한 감정들을 잘 캐치를 못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 묵살형 부모님들은요, 어떠한 스타일이시냐면은 부정적 감정을 대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부정적 감정, 화, 분노, 짜증, 경멸 이런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에 속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거 나쁜 거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막 때를 쓰거나 너무나도 크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드냐면은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가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네?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얼른 아이를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 뭐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고 이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아이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걸 잘하려고 하는데 이 블럭이 쌓고 싶은데 안 쌓여지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안 쌓여져? 그럼 엄마가 쌓아볼까?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지나? 이렇게 해도 아니야? 그러면 사탕 먹어볼까? 엄마가 초콜릿 줄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이거를 못 다루세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감정 묵살형 부모님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이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그것을 코칭해주지 못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이가 누가 쳐가지고 지나가는데 길에서 누가 아이를 살짝 부딪혔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선 충분히 짜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걸 못 봤죠? 막 갑자기 아이가 짜증을 내요. 그러면 그거를 묻지 않고 아이가 짜증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 왜 갑자기 짜증을 내? 이렇게 짜증내는 거 안 좋은 거야. 어서 멈추지 못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짜증냈다는 이유로 벌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모님들은 삶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계속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이게 감정 묵살형 부모님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감정 코칭형 부모님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소소하고 아주 작은 감정들까지도 잘 캐치해요. 아이의 그런 감정뿐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수시로 체크할 수가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아이의 그러한 세세한 감정들도 눈에 잘 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 모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서 이 아이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마땅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어떤 때에 느끼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이는 그렇게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가 그 감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도 그 감정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이들은요, 왜 어른에 비해서 짜증도 굉장히 낼 때는 심하게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긍정적인 감정도 너무 과하게 표출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요, 다양한 감정을 다루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5년밖에 안 살았어요. 얼마나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도 새롭겠어요.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배워가는데 이 아이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과 내 몸이 왜 이렇게 반응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이는 더 격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달라는 간절한 몸짓을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은요, 어른을 뭐가 다를까요? 인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요. 이제 막 5년밖에 안 살았어요. 또는 7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느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더욱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어떤 게 올바른 표현법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감정을 이해받은 아이들은요, 내가 혼자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어렵고 나만 이렇게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렇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자신감도 높일 수 있고 자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자아 성장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은요, 또 어떻게 자랄 수 있냐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고 있어도 저거는 화나는 것이니까 당연히 괜찮은 것이지, 누구나 화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배우면요, 왜 저렇게 화를 내? 이상하네, 화내는 거 나쁜다고 했는데 저렇게 화내면 안 되지, 화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의 감정을 알아주지 못한 채 자란 아이는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거지? 라고 하면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난 분명히 도와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나만 혼내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됐나? 라고 하면서 아이 안에서 온갖 혼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혼란함이 생기는 가운데 제발 내 말을 알아달라고 부정적인 감정을 더 표현하려고 막 발을 더 쿵쿵쿵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 누워가지고 더 난동을 피운다든지, 목소리를 더 크게 높여가지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되죠? 감정 묵살형 부모님들은 더더욱이 아이를 꾸짖거나 아니면 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아이는 내가 더 도와달라고 열심히 외쳤는데 내 방법으로 아무도 날 봐주지 않고 혼만 나는 거예요. 더 의기소침해지게 됩니다. 자기가 나빠서 또는
이상에서 잘못된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또한 신뢰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감정 코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5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 이전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 안에서도 어른이 다 되어서도 감정을 하나씩 익혀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내가 지금 화가 난 건가? 아니면 그 화가 난 게 아니라 다른 감정이 드는 건가?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제가 앞서 말한 7가지 감정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 감정들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어떤 때에 일어나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부정적 감정이든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면은 그것을 아이가 나에게 감정을 알려달라고 하는 감정 코칭의 신호로 보고 아이와 친밀감을 쌓기 위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하거나 하면은 이때 내가 아이에게 감정을 알려주는 시간이구나 라고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요. 이 아이에게는 감정을 알려줘야 돼 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해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귀 기울여 다가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받기 어려운 행동들을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를 이해하려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들어가고요. 정말 어린 아이더라도 왜 그랬는지 먼저 물어보시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아이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아이가 막 행동으로 보였을 때 너 왜 그래? 어떤 기분이 드는 거야? 너 지금 왜 그러는 것 같아? 네 마음의 기분이 어때? 네 마음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 어리면 어릴수록 이걸 물어봐 주셔야 돼요. 아니면 아이가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엄마 생각엔 뭐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은데, 엄마 생각엔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맞아? 너는 어떤 것 같아? 엄마가 틀릴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물어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는 아이에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가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집에서 물건을 막 집어 던졌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너 물건 집어 던지면 안 된다고 했지? 누가 화난다고 물건 집어 던지래?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네가 너무 화가 나면은 방에 들어가서 잠깐 숫자를 10가지 세고 나와봐. 아니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어봐 라고 하면서 무언가 하면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대안책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거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아이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아이가 적절하게 화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모님들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화는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만 멈추시지, 그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여러분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감정이 7가지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감정을 코칭하고 알려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로부터 내 감정을 알아주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신뢰도 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해서 내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요. 나를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자아 성장감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것들이 도움이 될까 정보를 많이 찾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정보를 찾고 계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실까 고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 부분은 연습해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가 이 영상을 보고서 내가 좀 감정 묵살용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되신다면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뉴욕 심리상담센터 원장 윤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